예. 좀 질문을 재고폭탄 땡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50분이 이게 넘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 치운 거. 그렇구나. 지금 2300에 좀 까딱까딱거리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코스피에 대해서. 자, 우리 코스피를 같이 지금 흐름을 같이 보고 있어요. 2022년 7월 6일 수요일 2시 32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차트를 보고, 일일 차트를 같이 보고 있어요. 코스피를. 자, 지금 어떠나요? 여기서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털고 나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이게 했는데 위로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몰래.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쭉 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 살짝 올려놔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도 이게 좀 큰 세력들은 이걸 조절을 해, 얘네들이. 지금 2300선에서 지금 털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력들이. 그럼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떨어지면서 조금씩 또 이게 털고 나가고, 떨어지면서 조금씩 털고 나가고. 자, 여기 거래량을 보잖아요. 떨어질 때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좀 올라가 있어요. 자, 올라갈 때, 자, 올리죠. 올릴 때도 좀 올려요. 근데 떨어질 때 대부분. 그럼 뭐냐? 큰 손들이나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매물을 지금 떨고 감고 있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그래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일일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막 급하게 팔다가 우리 또 좀 너무 싸게 팔면 안 돼. 좀 올렸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올려요. 기술적으로 그 반등시키는 얘네들이 그게 기술이 있어요. 얘네들은 따로. 그럼 또 털고 나가 하다가 너무 살짝 유지시켰다가 하다가 조금씩 털고 가면서 유지하면서 털고 하다가 쭉 또 살짝 올렸다가 털고 하다가 좀 많이 터니까 쭉 내려가네. 그러다 쭉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거래량과 차트 모양을 보면 이게 대략적으로 보여요. 이게 박대기 그래프의 거래량이 이게 많이 터지면서 이게 쭉 떨어질 때는 이게 급락할 징조 증상이에요. 누군가 큰 손들이 보통 지금 이게 주식을 팔고 토끼는 중이야.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랐다가 이게 반대로 돼요. 들어올 때는. 거래량에서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러면 자기는 싸게 사고 싶잖아. 그럼 눌렀다가, 거래량이 많이 오면서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조금 더 눌렀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떨어질 때는 반대로 가요. 거래량이 많이 이게 할 때 쭉 떨어졌다가 해요. 이게 코스피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게 종목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에서도 이게 좀 나와요. 지금 눌렀다가 이게 팔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 올렸다가 또 다시 팔면서 이렇게 내가 이게 좀 장세가 돼요. 지금 이게 아니지? 맞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아니지? 이 강의는 끝났고, 요 강의를 드리지. 땡처리. 자, 이번 시간은, 이건 저거. 재고 폭탄과, 왜 또 안 되냐. 또 해킹 들어왔어, 이놈의 자식들. 강의 못하게 하려고 깨놓은 새끼들. 못하게 계속 그냥 방해하고 깨놓은 새끼들.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재고 폭탄과 땡처리. 재고 폭탄과 땡처리
땡처리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재고 폭탄과 땡처리. 이게 저학기 때 보면 재고 폭탄이라는 개념을 땡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나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고의 그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재고의 무서움을, 저는 중고차로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중고차 사례는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안 들고요.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걸 하냐? 이번 사례는 저기 뭐냐? 옷 땡처리 업자. 제가 땡처리 옷 장사를 안 해보고 옷 땡처리에 그걸 안 해봐서 몰라요. 자, 근데 예전에 저도 그 땡처리 업자 오다 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저도 많이 봤나요. 옛날 옷 땡처리 업자에 대한 그쪽 이제 이야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적인 그걸 좀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땡처리 업자들은 이렇게 아마 못 할 거예요.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몇 가지 땡처리 업자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진짜 진짜 최고 고수의 땡처리 업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옷을 사죠. 자, 그냥 옷이라고 할까요? 옷을 사요. 옷을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바지를 그릴까요? 바지, 옷.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제 옷이에요, 바지. 자, 옷이 있는데, 옷을 어디서 이제 하냐? 이게 옷을 갖다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겠죠.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공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되나요? 창고에다 넣어놓겠죠. 찍어냈으면, 생산을 했으면. 생산. 그러면 창고에 넣었죠. 창고에, 여기에 재고가 있겠죠. 재고. 옷 재고. 옷 창고에다 이제 옷을 쟁여놨겠죠. 얘를 지워버릴까? 에이, 다시 처음부터 하자. 자, 옷을 어디서 나요? 섬유 업자로부터 그 섬유를 사고, 이게 옷 공장에서 옷을 찍어냅니다. 자, 생산을 하죠. 굴뚝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기가 나고. 옷 공장에서 옷을 생산을 하겠죠. 그럼 생산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팔겠죠. 근데 팔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고 창고에다 넣겠죠. 네,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옷을 갖다가. 근데 이 옷 재고 창고에다 넣으면 이걸 갖다가 보통 누가 사가나요? 이제 창고 가면 도매업자들이 사가요.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면 바이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런데 이게 이런 도매업자 아니면 백화점 같은데 입점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게 쇼핑센터 입점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이게 쇼핑몰 쪽에다도 여기 홈쇼핑이라 있죠. 홈쇼핑. 아울렛. 많죠. 그리고 이게 온라인 상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온라인 상인이라면 좀 여러분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 거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 옷을 창고에 있으면 이게 판매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옷을 하다가 옷이란 거는 유행도 지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되면 옷이 섬유기 때문에 썩어요. 옷이 어떻게 썩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벌레 같은 게 끼고 가면 옷이 썩어. 옷이 썩어요. 옷이 썩어요. 그럼 옷이 썩으면 얘네들이 이거 사갈까요? 안 사가요.
미쳤어? 안 사가. 그럼 누가 사가냐? 이 옷 썩은 옷을, 이게 이제 일명 땡테리 업자라고요. 예, 땡처리 업자들이 사가요. 그럼 땡처리 업자들이 떻게 사가냐? 자, 보통 이 옷 공장 사장이 창고에다 놓을 때는 도매나 바이어는 각각 이게 납품가가 다 틀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저기 옷박스라 그냥 박스 하나가 옷박스가 이럴까? 옷 100박스라 옷 100박스. 옷 100박스를 갖다가 여기다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런가? 진짜 그렇다니까. 자, 옷이 있어. 옷 100박스가 있어. 100. 1000박스로 할까요? 그냥. 1000박스로 하죠, 그냥. 박스를 1000개가 있어. 옷을 생산하는데. 근데 1000개의 박스를 갖다가 도매업자에다 할 때는 이거를 딱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한 박스에 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1000만 원에 가져가요. 자, 바이어는 한쪽 이걸 갖다가 700만 원에 가져가요. 자, 백화점은 뭐냐? 백화점은 저건데, 백화점이 이게 한 저기, 500만 원에 가져가요. 그 300만, 저기 홈쇼핑이 한 300만 원에 가져가요. 그 아울렛에서는, 한 200만 원에 가져가요. 그 인터넷 거래 여기는 이제 뺄게요. 이게 인터넷 거래는 이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거래는 뺄게요. 왜 얘는 소매상이기 때문에 싸게 안 줘요. 대량으로 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주지. 자, 이게 옷 100박스를 갖다가 도매한테는 100만 원, 이게 1000만 원에 1000박스를 갖다가 1000만 원에 줘요. 그리고 바이어한테는 700만 원, 백화점한테는 500만 원, 홈쇼핑한테는 300만 원, 아울렛한테 200만 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되도록이면 도매업자한테 팔고 백화점까지 할 때는 이게 하여튼 얘네들은 좀 비즈니스 그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도매업자들이 쫙 미치지 않나 이게 소매업자랑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큰 저기 고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저기 단가를 갖다가 얘네들이 제시를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옷공장 사장이. 옷공장 사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저기 이게 저기 저기 뭐냐 그 판매 가격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안 팔려. 도매업자들 1000만 원에도 안 가져가고 바이어가 700만 원에도 안 가져가고 아울렛에서도 안 가져가. 왜? 이게 유행도 지났고 저 가져가봤자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팔릴 거 뻔해.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겉에 보니까 파래졌어. 좀 색깔이 좀 변형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색깔이 변형돼 갔다면 이제 상품 자체를 안 쳐다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옷공장 사장은 그걸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원체 안 팔려고 창고에 꽉 차 있어. 그런 저기 옷 색깔이 바래져 가지고 이상한 저기 옷들이 이게 많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 아울렛 얘네들도 안 가져고 다 안 가져가. 100만 원. 야, 이거 내가 야야 제가 하면서 저기 이제 여기 있는 저기 이제 저기 다 이제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아울렛까지 가. 여기 얘네들까지는 안 해. 이게 아울렛이나 이게 홈쇼핑 얘네들한테 보통 이게 마지막 재고를 떨이를 해요. 우리 홈쇼핑에 가면 1+1 겁나게 싸구려요 하면 다 그게 그런 물건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울렛 홈쇼핑이 최고 하단에요. 그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뭐냐 옷사장이 옷공장 옷사장이 그냥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저거냐? 그러면 100만 원까지도 불러봐. 누구한테? 아울렛 홈쇼핑이다. 근데 아울렛 홈쇼핑 보니까 물건 상태가 안 좋아. 꺼지라고 자식이에요. 안 사. 이제 홈쇼핑에서도 우리 여기 안 걸어. 이거 물건 이거 지금 다 좀 색도 바래고 이상하다고.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우리 홈쇼핑 이미지만 안 좋다고 해서 100만 원에도 안 가져가. 1000박스가. 아울렛에도 안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100만 원에도 안 가져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땡처리 업자예요.
뭐 이게 창고에다가 재고가 다 꽉 찼어. 근데 창고 이거 임대비도 안 나와. 이거 물건 이거 쟁여놔봤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존벌레 같은 게 이게 지금 갉아먹기 시작해. 옷을 갖다가 섬이라서 이게. 그러면 옷에서 냄새도 나고 이상해져. 이게 색깔이 이미 바래졌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옷공장 사장이 어떻게 냐 땡처리 업자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냐?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에 하냐? 아, 100만 원에 이 땡처리 업자가 100만 원에 가져면 이게 미친 거지. 쉽게 하면 땡처리 업자는 고물상 얘네들은 고물 가격으로 가져가요. 거의 고물 가격으로 매입을 해 얘네들은. 땡처리 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저거냐? 거의 이게 얘네들이 원단 있잖아요. 거의 원단 가격에 이게 원단 가격에 진짜로 이게 얘네들이 원단 가격 밑으로도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완전 썩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이냐? 그러면 그럼 땡처리 업자하고 이제 저기 그럼 쇼부를 봐요. 옷공장 사장이. 그럼 옷공장 사장이 야 이거 땡처리 업자니까 너 이거 저기 1000박스 이거 얼마에 가져갈래 하면 이거 땡처리 업자가 10,000원 만 원에 가져갈게. 만 원을 불러요. 10,000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옷공장 사장 야 씨발 너 저 또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도 한 9만 원은 줘야지 않냐. 너 양심에 빵꾸난 거 아니냐. 야 우리 이거 원가 이거 저기 원단 값도 9만 원이 넘어 새끼야. 저기 원단 값이 저기 또 이게 겁나게 원단 값도 겁나게 비싼데 원단 값은 그다음 좀 어느 정도 저기 해줘야 하니까 하니까 그러면 10,000원. 저 그럼 어떻게 되냐? 10,000원 안 사. 안 사. 소리 없죠. 진짜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땡처리 업자마다 그게 틀려요. 이게 저기 하는 게 10,000원, 10,000원, 10,000원 됐어요. 그러니까 9만 원 안 돼. 10,000원, 9만 원, 10,000원. 자, 그럼 딜을 해요. 자, 이거 제가 이게 좀 약간 과대평가가 아닌가 예시를 이렇게 한 거지. 자, 거의 비슷해요 비율이. 자, 그럼 10,000원 됐어요. 이제 10,000원. 10,000원. 저기 1000박스는 10,000원. 뭐 말이 되냐?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옥군양 사장이 7만 원, 7만 원까지 내가 양보할게. 뭐, 에이, 그러면 나는 3만 원까지 양보할게. 그럼 여기서 또 7만 원, 8만 원 가지고 실락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겠지만 여기서 저기 5만 원에 보통 이게 낙찰이 돼요. 근데 이게 옷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쓰레기로 해요. 그나마 옷 상태가 저기 괜찮은 거나 돼야 이 정도가 좀 이게 팔아먹을 정도 돼야지. 팔아먹어서 어느 때도 왕창 썩어요. 왜냐면 이 옷공장 사장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버티다가 나중에 옷이 완전히 썩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00원에도 안 가져가요. 땡처리 업자들이 나중에 10,000원에도 안 가져가요. 왜? 그 당시엔 그러면 돈을 받고 처리를 해야 돼요. 진짜 쓰레기 값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쓰레기가면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재고를 처리하려면 돈을 주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려면 쓰레기 봉투에다 쓰레기 봉투 값을 쳐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땡처리 업자들이 이거 안 쳐다보고 완전히 썩으면, 땡처리 업자들이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10,000원은 고사하고 이거를 버리는데 나중에 폐기 처분 업자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 옷이 썩으면 이제 폐기 처분 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폐기 처분 어떻게 하냐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려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을 폐기 처분 업자한테 내야 하잖아요. 돈을 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래서 옷공장 사장이 이제 피똥 싸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재고 폭탄의 무서움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무식하게 막 찍어내다가 이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도산하는 옷공장들이 많았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런 무식하게 안 해, 이제 경영을.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돈을 내야 돼. 이 1,000박스를 처분하는데, 돈을 오히려 내야 돼. 쓰레기 처분값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알고, 이제 한 애들이 저거 있잖아요.
그 옷을 갖다가 뒤로 해가지고 폐기처분 업자를 앞으로 세우고 땡처리 업자가 뒤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폐기처분 업자한테 저기 그 리베이트라고 하는 게 수수료라고 하구나. 이게 소개비 한 거를 주고 뒤에서 땡처리 업자 걸 다 먹어요 그냥. 그럼 옷이라는 게 보면 이제 뭐 썩으면 거의 보통 겉에 갔을 때 안에는 멀쩡해요. 뭐 안에 있는 것들은 탈 수 있는 것들은 털고 썩은 것들은 버려요.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0원 밑으로 거의 쓰레기 값으로 사요 그냥. 이렇게 해서 땡처리 업자하고 이렇게 커넥션 관계가 보통 이렇게 해요. 옷공장 사장 파업부에 그것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보통 땡처리 업자하고 폐기처분 업자가 이렇게 대결하게 되면 여기서 커넥션 관계 그러면 그냥 땡처리 업자가 쓰레기 값으로 사요 그냥.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빵원 주고 사는 거야 거의. 빵원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이제 이상한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럼 얘네들이 보통 이런 이런 구호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약간 색깔이 바래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사가요. 그럼 땡처리 업자들이 이게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얘네들이. 이거 땡처리 업자들도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보통 땡처리 업자는 여기서 한 10만 원에 사가요. 몇십만 원에 대부분의 이거를. 근데 이 세 개까지 몰라. 그럼 예전에 이거 하는데 보통 땡처리 업자들 이런 거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양반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폐기 처분 업자를 앞에 내세우고 그걸 다 사들여요. 그러면 이게 땡처리 업자가 땡처리 업자 옷 땡처리 업자들이 호황이라는 거는 호황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땡처리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소리야 기업들이. 뭐야 이거. 이 웃으면서 저는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옷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미쳐버려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왜 그러지 이거? 또 해킹을 하나. 안 먹네 얘가. 창을 새로 떼야겠다. 그럼 이게 땡처리 그 예전에 그 대략 그 땡처리 업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 와 그러면서 야 사장님은 대동강물도 팔아먹으시란 이게 제가 이게 그 저기 막 칭찬을 해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욕하지. 근데 저 같으면 와 사장님 대단하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중고차 저도 장사를 했는데 와 사장님은 진짜로 대동강물도 팔아먹으실 분이시라고. 와 장사의 신이시라고 제가 이게 막 칭찬을 하면 그럼 제가 이게 그걸 갖다 저기 이게 좀 제가 그런 거를 잘 해요. 그럼 특히 할아버지나 이게 연륜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거를 얘기해 주잖아. 그럼 신나서 자기 노하우를 다 설명해 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안 해요. 업이 아니구나. 업이 아니라 왜 업이라겠지? 옷땡처리 업자. 옷땡처리 업자가 이 옷을 갖다가 첫 박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이게 폐기 처분 업자를 내세워서 어떻게 냐 이게 쓰레기 값으로 가져와요. 그냥 쓰레기 값이야 그냥 쓰레기 값. 그럼 어떻게 되냐? 가져올 때 어떻게 되냐? 볼 때 이거 다시 못 쓰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냐면 우리가 보면 고물상도 갈 필요도 없구나.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재활용 같은 거 이렇게 이런데 이게 보면 저기 이게 무슨 저기 집게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게 싹 그 고물 같은 거 싹 수거하는 차 있잖아요. 그걸로 실질적으로 그 저기 그 재고 창고에 가서 그 박스를 집게 그거로 있잖아요. 딱 찍어가지고 그 저기 그 쓰레기 이게 담는 데 있잖아요. 그 저기 큰 차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가면 그 재활용 하면 그 집게차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그 재활용 그 쓰레기를 갖다가 다 이게 퍼가요. 똑같아요. 그거래가 실질적으로 퍼가요. 그 재고 창고에서 그거래가 다 집게 다 찢어가지고 다 퍼가요. 확실히 폐기를 처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공장 사장한테.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냐? 네. 땡처리 업자가 가져가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이걸 딱 하는 그 기술자가 있대. 우리나라에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땡처리 업자는 이거를 1000박스를 얼마냐? 그냥 빵원에 거의 가져와야 돼. 거의 빵원에. 중간에 이게 저기 폐기 처분 업자한테 수수료 그냥 여기다 좀 줘봤자 이게 폐기 처분 업자 그냥 수수료 정도 수고했다 너 그냥 수수료 정도만 좀 해주고 거의 빵원에 가져가요 1000박스를. 그러면 이 1000박스를 해서 이제 팔아요. 어떻게 파냐?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얘네 이게 물어보니까 그 썩어 빠진 거면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보면 이게 가져오면 이게 몇 개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크게 세 단계로 이게 재고가 딱 들어오면 세 단계. 최고 바닥이 이제 썩어서 버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도 이거 버릴 때 쓰레기 값을 그 폐기 처분 값을 내고 썩은 걸 버려요. 이게 한 30% 정도 나와 보통. 그러면 최고 상위의 30%가 좀 있어요. 30% 정도가 뭐냐면 이제 쓸만한 거. 색도 안 바랬어요. 안에 들어가면 색도 안 바랬고 일반인들 보면 몰라. 이걸 다시 세탁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새 거도 똑같아요. 쓸만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이제 유통 루트를 통해나 통해 가지고 보통 이게 국내에서는 유통이 안 돼요. 왜? 국내에서 유통이 됐으면 옷광장 사장이 유통을 시켜. 해외 땡처리 없잖아. 바이어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유통을 시켜. 해외 바이어나 땡처리들한테 이게 쓸만한 거 30%고, 그리고 40% 정도가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살고 하면 우리 옷 같은 걸 갖다가 이거 기증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버리는 그 옷들도 있지만, 여기 40%가 이제 보면 옷은 쓸만해. 근데 색깔이 바래졌어. 이게 쉽게 말하면 중고 옷 같은 느낌. 새 옷인데 중고 옷 같은 느낌의 그 재고들이 있어요. 중고 옷으로 해서 처리를 해버려요. 뭐 이걸 대부분 어디다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 이런 시장 이런데 종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오고 대부분 이건 대량을 어디서 누가 사가냐면 이게 구호단체가 있잖아요. 구호단체에다가 이걸 팔아요. 굉장히 싼 가격에 팔아요. 어차피 왜? 빵원에 사왔으니까 원가가 빵원이야. 원가가 빵원에다가 구호단체에다가 겁나게 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야. 이게 중고 옷시장에다 넣거나 구단체다가 이게 보통 이게 40% 정도 보통 그렇게 남다고. 30%는 겉에 대부분 이게 보이는 정도가 썩은 옷들이야. 이거는 자기네들 못 팔아. 썩은 건 버리고 옷이 바래졌어. 그 안쪽에 있는 것들. 그러면 그게 중고 옷이나 아니면 구호단체다가 이거 팔아요. 그 대신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 팔죠. 왜? 어차피 가져온 값이 빵원이니까. 한 30% 정도, 10%에서 30% 정도 쓸만한 옷들은 해외로 해가지고 국내에선 그 유통이 안 되죠. 유통이 됐으면 옷공장 사장이 딱 유통을 시켰지. 해외에 이게 보면 그걸 이게 해외에 그 루트가 자기네들 땡처리 업체 아니니까 해외에 루트가 있고 바이어들이 이렇게 루트가 있대. 뭐 거기다 겁나게 쓸만한 것들은 겁나게 그쪽에다 싸게 유통을 시켜. 왜? 어차피 빵원에 가져왔으니까. 이게 제가 심하게는 어떤 사람 만나냐면 자기가 가져온 거에서 이게 1000배까지 이게 장사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게 매입한 가격과 판매 가격이 이게 1000배 이상, 판매 가격이 1000배 이상을 폭리죠, 완전히. 매입 가격이 1이면 저기 판매 가격이 1000이야. 10,000원에 물건 사왔으면 1000,000원에 판 거야. 자기가 1000배 장사도 해본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어요. 100배 장사는, 여기서는 100배 장사는 기본이고, 100배를, 마진 100배 못 보면 병신이고, 많이 보면 1000배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시장이 이게, 아무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이런 것도 봤어요. 왜 이게 누군가에게 땡처리 업자를 통해, 왜냐면 땡처리 업자들이 활기를 친다는 것은 지금 재고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예요. 재고를 제가 못 불고 쓰레기 값에 이게 떨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중에 회계장부에다 넣을 때 이게 땡처리로 넣으면 미쳐버리지 주주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 보통 이거를 회계를 갖다가 이제 숨겨요. 이제 땡처리 안 한 것처럼. 근데 티가 나요. 회계장부 잘 뒤져보면. 이게 작으면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원체 크잖아요. 이 구멍이 원체 크면 아무리 가려도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대부분 도산을 하게 돼요. 보통 재고를 이렇게까지 이 상태까지 간 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낼 확률이 거의 없어요. 또다시 이게 쓰레기 재고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주식을 볼 때, 그 땡처리 업자들이 자주 이게 들락날락 하는 그 제조 회사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절대 투자를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런 회사들은. 씁쓸하죠. 자, 오늘, 한번 이번 시간은 한번 땡처리, 그 질문 있나요? 없다고요. 땡처리 업자를 통해서 한번, 주식의 저기 뭐냐,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 세계에서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직접 장사를 이쪽 세계에서 한 게 아니라 그쪽 세계에 있던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팩트 사실입니다. 예, 참 씁쓸하죠. 예.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땡처리 업자들이 들락날락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그 회사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빨리 처분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식은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고. 이게 땡처리 업자를 통해서 그 회사를 갖다가 이게 하는, 요즘 땡처리 업자들이 겁나게 지금 바빠요. 이런 말하면 그런데 땡처리 업자들이 겁나 바빠요. 한두 회사가 아니라 겁나게 많은 회사들이 땡처리를 갖다가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재고 폭탄은 터졌어요, 지금. 에휴, 좀 씁쓸하죠.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땡처리 업자를 통해서 한번 그 주식의 그 시대적인 현황을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씁쓸한 강의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7월 6일 오후 3시 장 마감되기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얼마나 됐나? 지금 3,300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씁쓸하네요. 어떻게 이제 3,300을 유지하면서 지금 큰 손들이, 외국이나 기관 큰 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먹냐? 누군가는 지금 물량을 이렇게 지금 팔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사야 돼요. 누군가 사니까 지금 2,300선에서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죠? 지금 개인이 지금 7,100 오늘 50이고, 외국인이 3,131, 기관이 4,191. 지금 씁쓸하네요. 앞으로 여기 지금 사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좀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 이게 무슨 돈을 버는 차원보다도 여러분들이 생존을 해야 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 강의를 듣고 대처를 하는 분들은 나중에 진짜 이게 가슴을 이렇게 다 쓸어 내면서 하실 분들 겁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급하게 오늘 한번 7월 6일 2020년 7월 6일 기점으로 한번 이게 장이 거의 마감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한번 이게 한번 코스피 일일 지수를 볼까요? 아이고, 나 이게 10년치를 보면 왜 안 나와? 겁나 떨어졌죠. 제가 옛날에 2300의 결이 있다고 했죠.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기 3년 그런가? 여기 10년을 보면 여기 2300선에 지금 끝에 걸쳐 있죠. 2300선에 끝에 걸쳐 있는데, 보시면 여기 옆으로 쭉 가면 2300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V자 급등하고 명동 큰 손들이 빠져나갈 흔적이 2300이에요. 지금 그 2300에 다 지금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2300이네, 이 정도가.
예, 씁쓸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아마 한동안 진짜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이게 주식 강의를 하면 요즘 주식 강의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 주식 강의를 많이 하면 꼭 마치 주식을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지금 사라는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약간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조심히 대처해야겠다고 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강의 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조심스러운 강의를 한번 좀 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